네, 안녕하세요. 하이네켄 코리아 이예주입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시는지 듣긴 들었지만 네, 정말 많이 와주셨네요. 저는 현재 사내에서 전사원 교육이랑 조직 문화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금년에 전 직원 대상으로 진행했던 프로그램 사례를 여러분한테 소개해드리게 됐습니다. 팀워크 그리고 협업 강화의 측면에서 저희의 여정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고 발표는 특별한 목차 없이 흐름에 따라서 말씀드릴 거예요. 저도 매년 컨퍼런스랑 세미나를 다니면서 인사이트를 좀 찾아다니는 HR더 중 한 명인데요. 저희 회사의 문화 그리고 사례를 좀 들려드리면서 조금이나마 한 문장이라도 도움이 되실 수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We are 하이네켄이라고 제가 타이틀을 갖고 왔는데 하이네켄은 1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좀 맥주를 많이 팔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는 이제 위에 영어 봐주시면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하는 기쁨을 가져다주는 특별한 역할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세계 맥주 산업을 선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포부가 있고 그렇게 비즈니스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저희는 회사의 비즈니스 핵심은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켓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성과의 창출을 위한 어떤 높은 동기부여랑 강력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는 최고의 인재가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성과 창출에 대한 강렬한 의지, 높은 동기부여, 몰입도를 갖는 직원이 알아서 만들어질까요? 원래 그런 사람을 저희가 채용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하시겠죠 아마 다들. 저기는 이제 HRD를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저도 선발의 단계가 물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회사가 어떻게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좀 저의 역할에서 고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네켄 같은 경우는 저의 이제 석세스, 성공이 구성원으로부터 좀 비롯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모든 활동의 중심에 항상 이렇게 사람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Unlock the full potential of our people and organization이라고 제가 갖고 왔는데 구성원과 조직의 잠재력을 최대한 이제 끌어내고 발휘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이 문장이 저희 people 스트래티지의 핵심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옆에 보시면 뭐 컬처, DEI, 뭐 리워드 여러 제가 지금 아젠다를 갖고 왔죠. DEI, 역량개발, 뭐 보상, 안전 및 웰빙 등 다양한 아젠다를 저희 펑션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글로벌 전략에 맞춰서 한국 지사도 좀 구성원들을 위해 다양한 아젠다에 맞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좀 컬처적인 측면에서 오늘 아젠다와 맞게 좀 2025년의 활동만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먼저 첫 번째로 세계 왼손잡이의 날을 기념해 보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여기서 이제 먼저 양해를 구하고 깜짝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어요. 굉장히 소소한데 하이네켄 맥주 글라스 패키지를 한 팩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소소하지만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언제인지 손을 들어 말씀해 주시는 한 분에게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어려울 수 있어서 첫 번째 힌트 하나 드리자면 8월입니다. 8월 업앤다운 가겠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 오신 분은 안 되고요. 네. 아쉽습니다. 다운. 네. 정답입니다. 네, 팀장님. 여기 손 들어주시면 아마 지금 가져다 주실 건데 제가 네네네 여기 네. 사실 좀 걱정했어요. 손을 들어주시는 분이 계실지 걱정했는데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좀 굉장히 생소했는데 아시는 분 혹시 많이 안 계셨을 것 같아요. 저는 세계 왼손잡이의 날이 있다는 것은 물론이고 날짜도 당연히 처음 알았거든요. 저희 행사를 이번에 준비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하이네켄 문화를 확인하고 DEI에 대한 마인드셋을 길러보는 행사였고 저희 이제 미니 퀴즈라든지 실제 왼손잡이이신 사내 이제 동료들과 인터뷰도 진행하는 등 짧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 이제 주니어 보드가 옆에 있는데 사내 주니어 직원들을 포함해서 전 직원들을 이어주는 활동을 진행하는 주니어 보드가 있고요. 또 경영진 그리고 타 부서와의 티타임 시간, 그리고 이제 크로스 펑셔널 세션을 위해서 먼저 부서별로 매칭하는 시간을 갖고 실제 또 실행도 하는 등 좀 재미있고 다양한 활동을 저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왜 이렇게 조직 문화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저희 회사가 기울이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미지가 좀 잘 보이진 않겠지만 하나 캡처해서 가지고 왔어요. 저희 이 왼쪽에서 보실 수 있는 이미지가 뭐냐면, 하이네켄 같은 경우 이제 클라이밋 서베이가 매년 돌아가는데 저희 글로벌 피플 전체 디렉터께서 항상 이렇게 기간을 알리는 포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이네켄에서는 매년 이제 글로벌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올해는 8만 5천 명 이상인데요. 네, 클라이밋 서베이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받아보고 있고, 저희는 이 클라이밋 서베이 결과가 우리 직원들이 근무하는 환경 그리고 직장에서 느끼는 감정에 대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본인의 업무랑 회사에 대한 몰입도가 높고 자부심을 느끼는 직원들은 더 나은 성과를 내고 더 오래 근무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긍정적인 클라이밋이 비즈니스 성과를 더 향상시키고 전략의 실현도 당연히 촉진해 줄 것이라고 믿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분위기, 환경, 문화가 어떻게 조성되는지가 조직의 성과랑 직원 유지율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희는 연간 실행한 클라이밋에 대한 어떤 노력에 대해서 매년 투명한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있고, 이제 모든 의견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면서 저희의 강점이 지금 뭐고 개선할 수 있는 영역, 개선이 필요한 영역이 뭔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좀 작성을 해놨는데 좀 여러 분야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있지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측정을 하고 트래킹을 하면서 결과에 대한 팔로우업으로 매년 액션 플래닝을 함께 진행하고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제 Your Feedback, Our Future라고 있는데 저희 클라이밋 서베이의 슬로건이거든요. 그래서 꼭 응답에 참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작년에는 전 직원 100%의 응답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매년 좀 진심으로 클라이밋 서베이를 진행을 하고 팔로우업하고 있는데, 그럼 왜 이번 연도에 팀워크 앤 협업 결과에 좀 집중해서 관련 활동이나 교육을 진행했을지 말씀드리자면, 그걸 이제 말씀드리기 위해 저희 좀 솔직하게 지난 몇 년간 트렌드를 보여드리고자 보고서 일부를 좀 공개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맨 오른쪽이 2021년도고 이렇게 봐주셔야 되는데, 이 초록색, 더 초록색이 진해질수록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클라이밋은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몇몇 카테고리에서는 저희는 항상 개선의 여지를 찾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조직에 사실 특별히 어떤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었다기보다는 좀 크로스 펑셔널 시간에 대한 니즈가 끊이지 않았다는 거를 꾸준히 의견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사자에 이어서 새로 입사하는 뉴커머 분들이 누가 어떤 업무를 하는지, 나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타부서 직원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것 같고, 지방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방 지점이 저희가 있거든요. 아무래도 물리적 거리감을 좀 느낀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다 보니 좀 서로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관련 커뮤니케이션에서 발생하는 갈등들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수건 사업과도 같았는데요. 그래서 크로스 펑셔널에 대한 좀 갈증을 해소하고자 키 아젠다로 잡고 2025년을 좀 채워 나가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부서 간 매칭을 위한 이 세션도 진행을 하고 좀 최대한의 효율을 좀 생각하면서 세션을 마련을 한 거고, 그다음에 매칭을 좀 저희가 HR이 같이 개입을 해서 진행을 했었고요. 타 부서와의 티타임 시간, 그리고 지방 오피스 분들과의 연결 시간도 굉장히 많이 마련을 했습니다. 이미 상반기를 지나서 하반기에 돌입했기 때문에 많이 진행을 한 건들이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올해 초에 트레이닝에 대한 고민도 이에 맞춰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사원을 위한 교육을 준비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우리 아젠다에 맞게 좀 효과적일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여러 업체를 저희가 컨택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며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에서 어떻게 온라인을 할지 생각을 했고, 여기서 이제 왜 저희가 SDI 업무 성향 진단을 선택했는지가 나오는데, 단순히 강점이라든지 갈등 관리를 다루기에는 이미 진행을 좀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지양을 하고자 했고, SDI 업무 성향 진단 같은 경우는 업무의 성향을 진단한다는 점에서 조금 저희한테는 특별하게 느껴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업무 관계의 질의 중요성에 좀 강조하는 그런 설명을 제가 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첫 미팅 때. 그래서 업무 관계 진행이라는 게 또 업무 환경이나 맥락적인 지식을 적용하여 관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 제가 이렇게 써왔는데 결론적으로 얼마나 이제 그 관계를 잘 유지시키면서 업무를 생산적으로 하느냐일 텐데, 이 업무 관계 진행이라는 게 본인을 먼저 좀 이해하면서 방어 기제를 줄이거나 또는 제거할 수 있으면 제거하고 거기서부터 나아가서 타인을 이해함으로써 높일 수 있다고 하거든요. 결국 이 질이 높은 조직은 더 빨리 신뢰도 구축할 수 있고 갈등도 더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그러면 시너지가 나고 퍼포먼스가 좋아지고 다 공감하실 수 있는 좋은 결과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개개인의 관계라기보다는 우리는 여기가 회사니까 업무적 관계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목적으로 개인의 동기부터 살펴보고 갈등 단계에서의 변화도 보고 강점까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다는 부분.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내 개인 라이프 성격이 아니라 업무를 할 때의 성향이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직원들에게 거부감을 줄여줄 수 있다는 게 매력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만 흘러갔을지, 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저희가 굉장히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한 것으로 보이시겠지만 저는 좀 돌다리여도 두들겨 볼까? 라는 신중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담당자분한테 굉장히 많은 질문을 하고 확인을 하고 끊임없이 커뮤니케이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첫 미팅을 시작을 했고 2월에 파일럿 진행을 검토하고 3월에는 15명의 직원을 대상으로 파일럿 교육을 먼저 진행을 했고 그 후에 전사원 대상으로 도입하기로 결정을 한 다음에 5, 6월에 걸쳐서 전사원 대상 교육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스 펑셔널의 효과를 기대를 하면서 가능한 업무적 연관성이 있는 직원들을 골고루 배치하고자 했고요. 그 후에 이제 팔로업으로는 이제 7월에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데 교육 후에 좀 서베이 결과 가장 압도적으로 나왔던 의견인 팀 세션에 대한 니즈를 채우고자 모든 부서에 별도 팀 세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안 보고 넘어갈 수 없을 과정의 만족도와 피드백을 좀 보여드리자면 제가 이 부분을 정말 캡처를 해서 가지고 왔어요.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가장 생생하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결과이고 무려 만족도가 99%였고 파일럿 결과 때 거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때는 100%였습니다. 15명 모두 매우 만족을 주셨고 과정이 끝난 이후에도 구조상으로 받는 피드백이랑 분위기의 활성화도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네, 그래서 개인별 업무 성향 차이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 방법의 다름을 이해하셨는지 그리고 디브리핑의 내용과 커뮤니케이션 방법을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네, 그리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담당자로서는 본 과정을 진행한 강사의 강의 전달력에 대한 평가까지 굉장히 긍정적인 만족도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피드백 바이 올 코멘트 부분을 갖고 왔는데 가장 도움이 된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답변으로 이제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으로 중복되어 집계되던 부분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내 업무 성향 이해 기회가 되었다. 나라는 사람이 회사를 업무를 할 때 중점으로 두는 게 무엇인지 돌아볼 수 있었고 같이 일하는 밀접한 사람들의 성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동료에 대한 이해도가 향상돼서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할 수 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갈등을 최소화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등 실제 이분들이 적어주신 문장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네, 저희 굉장히 성심성의껏 작성을 해주시는데 좀 서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좀 업무적 관계의 질을 높여보자라는 취지하에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 방향성에 맞춰서 그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네, 이렇게 조금 화면에 화질이 좀 좋지 않은데 사실 담당자로서는 좀 교육이 끝난 이후에도 팔로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반짝이는 교육으로 끝내기에는 제가 너무 큰 비용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더 공통의 언어로 좀 가져가고 활용할 수 있게 할 건지를 좀 고민을 하게 됐었고 좀 디브리핑 내용에서 다시 리마인드에서 전해드릴 만한 내용을 좀 별도로 제작해서 리프레셔 뉴스라는 타이틀로 주기적으로 리마인드를 하고 있고요. 또 SDI 업무 성향 진단 플랫폼이 있어요. 거기에 접속을 해서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직접 세션으로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의 결과를 저희는 각자에게 다 오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은 직원들은 자유롭게 검색을 하실 수 있고
여기 이제 가장 아래에 보시면 7개의 동그라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각 유형이 7개로 나눠지는데 저희는 이 스티커를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오른쪽 위에 사진을 한번 봐주시면 네, 직관적으로 이제 노트북에 붙여서 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줬고, 이 사진들은 제가 팀 세션을 진행한 사진들인데 교육 진행 당시부터 좀 기획을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서베이에서 코멘트가 크로스 펑셔널 진행도 너무 좋았지만 팀만 모여서 다시 진행하고 싶다. 팀만의 시간으로도 쓰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의견에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니즈를 반영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컨티뉴어스 리스닝 피드백이라고 제가 써놨는데, 저는 저희 회사의 문화를 이루고 있는 근간 중에 하나는 지속적으로 좀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피드백을 받아들이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직원들이 요청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해드리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러기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한 분 한 분의 이런 소중한 의견, 피드백을 귀담아 듣고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찾고 한 번에 좀 모든 거를 바꾸지는 못해도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글씨가 좀 보이실 수 있게 크게 갖고 오긴 했는데, 팀 세션 진행하고 나서도 일부 분들한테 이렇게 좀 다이렉트로 세션 피드백을 직접 여쭤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저렇게 성심성의껏 작성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디 나가서 발표할 때 쓸 거니까 잘 써주셔야 돼요, 이런 말씀을 드린 게 아닌데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는 감사한 직원분들이었어요. 네, 벌써 마지막 장표에 왔는데, 그래서 Great Work Relationship을 구축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사실 올 한 해 팀워크 앤 협업에 대해서 준비한 크로스 펑셔널 이니셔티브들, 그리고 저희의 교육, 팔로우업 세션까지 다 진행을 했지만 사실 단기간에 이 Great Work Relationship이 완벽하게 구축되었을 거라고는 생각하기 힘들 겁니다. 재구축이라고 소개글에 제가 표현했던 이유도 저희는 사실 아예 빌딩되어 있지 않거나 굉장히 크리티컬한 이슈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더 단단하게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그 시작점을 좀 다시 짚어보자, 그걸 마련해서 다시 쌓아 올려 나가자라는 의미였기 때문이고, 네, 프롬프터가 넘어가지 않네요. 네. 제가 사실 여기에 써놨는데 Great Work Relationship은 마라톤이다라는 여러분 모두가 느끼실 굉장히 진부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여정은 길게 보고 호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마음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숙하게 노력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직원들의 좀 피드백을 경청하는 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굉장히 경청하고 있고요. 그에 맞는 좀 움직임을 보여드리려고 노력하고 일관성 있게 좀 소통하고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자 하는데, 그럴 때 직원들이 함께 응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원들 목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그에 맞는 교육, 팔로우업 세션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그렇게 지속적인 리마인드랑 활동을 보여줄 때 그 이해도와 수용도가 높아지는 것 같다고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저도 아직 많이 사실 배워 나가고 더 많이 실행해보고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화라는 게 여기서 됐다 하고 쉬어가거나 멈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 느끼고 있고, 저희의 경우는 문화는 아무도 보는 눈이 없어도 직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좀 공기와 같이 당연하게 느끼면서 스며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조직의 문화 설계자로 서로 성숙한 방식으로 이제 관계를 맺고 존중을 지속할 수 있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저 아무쪼록 타 조직에서 사례에서 얻는 조금이나마 인사이트가 있으셨다면 다행으로 생각될 것 같고요. 여기를 끝으로 저의 사례 발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